저희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행복한 부자 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대구 구석구석 소식을 전하는 대구부동산 TV입니다. 오늘은 매일신문 기사를 통해 6월에는 대구부동산과 관계된 정보들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2일자 매일신문 기사입니다. 대구 8월부터 전매금지, 분양일정 또 어떡하나 라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5월 11일 대책 이후에 업체에 돌발 변수가 생겼다. 규제 시행 전에 막차 행으로 해서 가구가 많이 대기 중이다. 6월은 일단 숨고르기 양상을 보이고 7월에 많은 물량이 분양이 될 것 같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중간 부분은 생략을 하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6월 분양시장은 숨고르기 양상이다. 6월 분양에 나서는 단지는 수성구 범물동 수성범물 일성 트루엘 레전드와 달성군 설화 명곡역 무방 아이유셀 등이다 라는 기사입니다. 일성건설이 짓는 수성범물 일성 트루엘 레전드는 수성구 범물동 859-1번지 1원에 들어서며 7호 84 등 158가구가 들어선다는 내용입니다. 지산 범물권에는 지난해 코오롱 하늘채가 분양되었고 15년 만에 새 아파트로 큰 주목을 받았다라는 그런 내용의 기사입니다. 아랫부분의 기사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성군 하원의 설화 명곡역 우방 아이유셀은 선호도 높은 전용 5984AB로 구성된 320가구가 분양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대구 산업철도의 한성역 세권과 하원 개발 계획의 수혜 단지로 분양 전부터 주목받고 있는 단지다. 이런 내용의 기사입니다. 설화 명곡역은 대구 산업철도가 생기게 되면 한성역으로 각광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설화 명곡역은 지하철 출구가 8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많은 유입 인구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7월 분양 예정 단지는 축전역 태양아너스 306가구, 서대구역 반도유보라 센터 1678가구, 대동교역 태양아너스 412가구, 동대구 2차 비스타동원 627가구, 침산 더샵 456가구, 지산동 더샵 899가구, 해링턴 플레이스 감삼 2차 252가구, 해링턴 플레이스 동대구 1265가구, 앞산 힐스테이트 2차 345가구, 해링턴 플레이스 남산 610가구, 동인대원 칸타빌 454가구, 서대구역 서안이다운 856가구, 해머러스퀘어 웨스트 1122가구, 신암 하성파크드림 1314가구, 동대구 더샵 1190가구 등이 7월 분양 예정입니다. 또 다른 날짜의 신문기사 내용입니다. 6월 4일날 매일신문기사입니다. 5월 11일 전매제한 발표 후 수성구 아파트값 올랐다. 8월 이후 수성구로 쏠린다 심리에 상승폭을 키웠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예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전매 제한이 발표가 난 이후에 오히려 서울의 집값이 올라갈 것이라는 내용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모든 지역에 전매 제한을 받게 된다면 오히려 똑똑한 한 채의 어떤 서울권으로 가겠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분양권 전매 제한을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5.11 정책 발표 후 대구 수성구의 아파트 가격이 다시 꿈틀거리고 있다. 긴
하락세를 멈추고 반등한 뒤 4주 연속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5.11 발표 이후 상승폭이 가파르다라는 내용입니다.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이 대구의 변동률이고 여기는 수성구의 변동률입니다. 이렇게 상승폭이 크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감정원이 4일 발표한 주간 아파트 매매 동향에 따르면 1일 기준 수성구의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 대비 0.009% 올랐다라는 기사입니다. 수성구 아파트 가격은 3월 2일부터 하락했고 4월 20일 이후 보합세를 유지하다 5월 11일 0.002%로 오르며 상승 전환했다라는 그런 내용의 기사입니다. 특히 5월 11일 발표 뒤인 18일 0.008%로 상승폭을 키웠고 25일 0.007, 6월 1일 0.009%로 뛰었다. 이 기간 수성구의 상승폭은 대구에서 가장 컸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업계에서는 8월부터 대구 전역이 전매 금지되면서 수성구 쏠림 현상이 가속화할 것으로 내다봤다라는 기사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전 지역이 다 전매 제한이 걸리게 된다면 오히려 수성구 쪽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월 7일자 매일신문 기사입니다. 경남타운 을지맨션 대구 중층 아파트 재건축 성공할까라는 기사입니다. 범어동 발 12층 이상 재건축 추진, 경남타운 이달 중순쯤 시공사 선정이라는 기사입니다. 경남타운의 시공사는 현재 포스코와 현대산업개발이 경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궁전맨션은 지금 현재 15층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경남타운은 12층입니다. 이 부분이 용적률을 얼마만큼 받아서 수익성이 있는 사업이 될지에 따라서 재건축의 추진 속도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을지맨션 도시계획이 조건부 통과, 궁전맨션 정비구역 지정 신청 절차를 밟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아랫부분도 살펴보시게 되면 범어동 중층 아파트 재건축 추진, 궁전맨션은 15층에 538가구가 있습니다. 경남타운 12층 312가구, 을지맨션 12층 213가구입니다. 6월 9일자 매일신문 기사입니다. 남산 행복 가로주택 정비사업, 현창 STX 건설 시공사, 5개 건설사 경쟁, 지역업체 참여, 명덕역 유지홈 올해 일반 분양 예정, 인공태양 조명 시스템, 필로티 공동 현관 설치라는 기사입니다. 아랫부분에 내려가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니 재건축 재개발이라 불리는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수주시장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다. 중견기업들의 각축정이라 불리는 이 시장에 소위 1군 건설사라 불리는 대기업 건설사들이 본격적으로 수주전에 뛰어들면서다. 무엇보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각종 인프라가 잘 구축된 도심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아 건설사 입장에서는 이연부담이 적다는 장점도 있다. 더불어 소규모 사업은 사업기간이 짧고 규제도 비교적 덜하다.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 사업비의 50에서 70%를 1.5% 초저금리 대출도 가능하다. 대구에서는 LH 참여형 가로주택 정비사업인 동인시형을 필두로 신암 제1구역, 태평 리치마을, 시지 경북타운 등이 진행 중이다. 이러한 가운데 남산 행복 가로주택 정비조합은 지난달 30일 조합원 총회를 통해 지역 건설사인 현창건설과 STX 건설 컨소시엄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시공사 선정에는 5개의 업체가 참가할 정도로 경쟁이 치열했다라는 기사입니다.
남산 행복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대구 중구 남산동 2116-19번지 1호내 지하 2층, 지상 최고 19층, 154가구 규모로 건설이 되게 됩니다. 건축 심의가 통과되면 관리처분 인가를 거쳐 올해 명덕역 뮤지엄 브랜드로 일반 분양에 나설 계획이다. 여기서 지난번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재건축 정비사업과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사업을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재건축 정비사업과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절차상 차이입니다. 기존의 재건축 정비사업은 정비기본계획 수립, 안전진단, 정비계획 수립, 정비구역 지정,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 착공신고, 준공 및 입주, 청산 및 조합해산 이렇게 해서 평균 10년 정도 걸리게 됩니다. 반면에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조금 더 좁은 지역에 정비기본계획 수립과 정비계획 수립, 정비구역 지정,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제외를 하고 바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조합설립인가 그리고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계획도 동시에 진행이 가능합니다. 착공신고, 준공 및 입주, 청산 및 조합해산 이렇게 해서 평균 2 내지 3년 정도 걸리게 됩니다. 대구 부동산 시장은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 자금의 영향 때문인지 분양권 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대구의 여름 날씨만큼이나 뜨겁고 위치가 좋은 지역의 재개발, 재건축 단지는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으며 시중에는 물량이 없는 상태입니다. 현장에서 중개업을 하는 입장에서 살펴보더라도 가격 상승이 식을 줄 모르는 것 같아 조금은 조심스러워집니다. 분양권이든 재건축이든 구축 아파트 매매이든 조금은 신중하게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매일신문 기사를 통해 대구 부동산 시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